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세계 증시는 그냥 각각 제 갈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AI는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다 같이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좋았죠. AI도 분위기가 좋고 소외됐던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기존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았던 소외됐던 친구들은 어젯밤에 올라왔던 것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석적이겠죠. 나스닥은 강하니까 그냥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나스닥은 급등, 나머지 친구들은 급락이 조금 진행 중이긴 한데 어젯밤 급락이 좀 멈추긴 했죠. 어젯밤 혹은 뭐 이제 하여튼 약간 멈추긴 했는데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소외된 친구들의 급락세나 혹은 분위기 안 좋은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껴 있는데요. 동시만기 주인데 만기주를 낀 상태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어떤 뭐 단기 고점, 잘 나가던 친구들이, AI 친구들이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엿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 나스닥 변동성인 뭐 VXN 뭐 이런 지수들, 아니면 뭐 V코스피 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좀 어떤 하방 경기성을 만들면서 꿈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변동성은 확대됐다. 특히 눈에 띄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는 유럽 증시, 그죠? 프랑스 전국 불안 이러면서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지금은 잠시 조용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유럽 증시의 급락 이런 건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이제 지표 발표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있냐면은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지표들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채권 투자자들은 보통 이걸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채권 시장은 좀 눈에 띄는 게 가장 낙관적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제법 낙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AI와 채권 시장이 상당히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식들하고 달러는 조금 좀 비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한동안 채권 시장도 AI의 견줄 수 있을 만큼, AI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AI 주식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음봉이 일단 나타나긴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를 앞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낙관론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일부 채권 투자자들은 저 소매 판매 지표가, 야,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저금해놨던 것도 다 쓰고 이제 소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되는 조짐이 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리테일 세일즈가 오늘 밤에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너무 한동안 채권 시장이 좀 낙관론이 좀 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뭐 역발상 이런 걸 해보자라는 사람들도 좀 등장을 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래서 약간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텔레그램에 여러 메시지들을 받아봤는데 양쪽 의견들이 다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즘 채권 시장이 너무 사실 특별한 재료가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채권 시장이 이렇게 낙관론을 가지고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만한 이런 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는 분명히 있었는데, 일주일 연속적으로 나온 경제 지표들이 좋았고 FOMC 뭐 내용 등등 다 좋았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거, 채권 시장이 낙관론을 가지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FOMC 외에 CPI, PPI 특별히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다고요. 새로운 재료는 없는데 채권 시장이 너무 혼자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니네 너무 기대치가 혼자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구조적으로 금리가 크게 위나 크게 아래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좀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아무튼 채권 시장이 너무 낙관론을 너무 앞서고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채권 시장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최근에 많이 낙관적이었으니까 다시 조금 좀 비관적으로 좀 돌아설 때가 아닌가. 그래서 금리가 또 이제 조금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가볍게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이디어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까지 채권 시장의 낙관론은 어마어마하고요. 그 낙관론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저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방향이 꺾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은 좀 확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오늘 밤에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채권 그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거를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때라는 생각 정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5일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여부의 싸움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솔직히 그냥 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AI 주식들은 뻔할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계속 오르는 거고, 특별한 이슈 없으면 걔네들은 소매 판매고 뭐고 간에 관심 없고, 채권 시장은 근데 조금은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5일선을 놓고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우리는 조금 오늘 밤에 좀 지켜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 압력이, 그 낙관론이 제법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당장 막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선물이 막 폭락할 거야, 당장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강력했던 힘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돌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그 얘가 얼마나 돌리고 싶냐, 아니면 얼마나 지속하고 싶냐, 이런 거를 5일선 안착 여부, 이제 이런 거를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5일선을 이제 붕괴를 시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가 조금 오를 수 있겠구나, 채권 선물은 좀 떨어지고 금리는 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5일선 싸움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어떤 하락으로서 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긴 한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긴 합니다.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었고, 그 다음 고점을 좀 높였는데, 일종의 약간 좀 다이버전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차트가 안 보이네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번 여기 5월 31일부터 해서 한 6월 6일까지 쭉 올랐는데요. 이 한파동으로, 이 한파동 올랐던 거를 감안을 하면, 여기에서 등장했던 강력한 매수세를 등장을 하면, 여기서 이번에 6월 11일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엄청난 그에 맞는 이제 강력한 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고점을 높이긴 높였는데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다이버전스 이런 거를 좀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조금 좀 불안한 상승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검증 정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10년 선물인데, 한동안 워낙 이제 답답한 구간에서 얘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혼조하다라는, 방향성이 혼조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만큼 이 주변은 어떤 격전지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심각하게 싸우는 격전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 충분히 아래쪽으로도 뭐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오늘 지표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 점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금리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채권 선물이 뚝 떨어진다, 10년 채권 선물이 쭉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식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스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뭐 기존에 소외됐던 친구들, 뭐 유럽 증시, 뭐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의 오히려 악영향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요. 왜냐면 이제 나름 어떤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게 많이 후퇴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게 뭐 러셀 지수니 하여튼 이런 기타 등등 소외된 친구들이 그런 걸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라면은 이 다른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야기를 조금 좀 미리 해봤고요. 뭐 오늘 장중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점검만 하자면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한동안 2% 3%대 급락을 이틀 연속,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연속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까지 올라온다고 한들 이제 사실 아직까지 이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이제 하락이 끝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독일 증시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이제 소외됐던 친구들,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소외됐던 친구들도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오늘 유럽 증시도 좀 상승을 좀 크게 하긴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락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극복하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언제든 다시 쏟아질 수 있다, N자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N자로 쏟아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한파동으로 그냥 쭉 빠지는 걸지, 하여튼 뭐 그런 건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일단 이 단기 급락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저 말씀드렸죠. 독일 증시도 이렇게 정석적인 쌍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번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거를 고려해 보면 이번에 이렇게 오른 거는 이 다이버전스, 어떤 힘이 좀 모자라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증시는 어떤 추세적인 전환 위기도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제 유럽 증시는 경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 다 같이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일본 증시도 좀 제법 올랐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것도 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쭉 빠졌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여기서 이제 오늘 하루 올라왔다, 이제 그럼 하락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증시와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얘도 지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진 이 하락의 흐름이 극복됐다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매수세, 뭐 이런 지지력을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래도 좀 제법 상승을 해줘서 그나마 뭐 한숨 돌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안심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참, 엔화를 좀 먼저 볼까요? 엔화가 지금 또 문제란 말입니다. 엔화가 뭐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라고 하고 손이 잘 안 꺼지는데, 딱 보면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얇은 선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선이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3거래일 동안 꾸역꾸역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레벨업 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나서 또 아마 엔화가 좀 들썩들썩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오늘 밤에 이제 엔화가 마감이 돼버리면은, 이러면 이제 이거 레벨업으로 봐야 됩니다. 레벨업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엔화가 나스닥처럼 오르는 거예요. 그죠? 엔화가 엔비디아처럼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런 중요한 저항을 세 번째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이미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이는 거라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엔화는 그죠? 또 그리고 엔화 약세가 요즘에 일본 증시의 발목을 잡는 좀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본 증시도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엔화는 일본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뭐 금리, 뭐 달러, 뭐 혹은 뭐 다른 하여튼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좀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슬금 올라가더니 넘어가고 있죠. 레벨업 직전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이 뭐 나름 조금 이제 어떤 단기적인 변공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날이었는데,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존 포지션을 들고 갑니다. 중국 증시 안 좋다라는 관점의 뷰를 계속해서 일단 갖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국 증시가 의미 있게 상승하면서 기존의 하락을 완전히 되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기존 포지션을 좀 들고 갑니다.
물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중국 지수는 계속해서 오늘도 좀 약했는데, 그 상해 종합 이런 거는 조금 좀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씩 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튼 제가 보고 있는 그 중국 지수 그거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안 좋게 일단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 기존 추세대로, 중국 증시가 언제 강했습니까? 그죠? 중국 증시 약한 친구는 약한 친구. 예, 오늘 뭐 예를 들어 어젯밤에 미국 유럽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오늘 장 초반에 조금 꿈틀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진하게 마감을 한 게 오늘 중국 증시였습니다. 좀 하나씩 좀 볼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투자한 저한테 중요한 중국 지수 기준으로 일단 좀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매수세라고 볼 수 없죠. 오늘 하락 마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하락 압력 누적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일단 하락 진행될 수 있겠죠. 어제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긴장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아래쪽으로 비리비리하게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하락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줄줄이 지금 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오르고 지금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좀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상승했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차 가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되돌렸죠. 다시 되돌리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매도세를 다시 한번 누적을 시켰고, 어제 상승했던 거를 되돌렸으니까, 어제 나온 상승도 사실 의미 있는 상승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돌렸으니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건 하락의 강화, 뭐 이런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탄력이 좀 붙어야 될 텐데, 하락 에너지가 누적은 됐는데, 아래쪽으로 계속 하락 에너지 누적은 되는데, 어쨌든 이제 터져줘야 되거든요. 한번 빵 터져줘야 되긴 되는데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죠.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락은요. 터져야 될 때에 빨리 터지지 않으면 또 다시 반대로 얻어맞게 될 겁니다. 하여튼 한 번쯤 이제 좀 쏟아질 때가 되긴 됐어요. 간질간질하게 좀 그런 상황,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은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중국 증시 이 정도 여기 자리는 상승으로도, 상승하자면 많이 오르고, 하락을 할 거라도 좀 아래쪽으로 많이 목표치가 위쪽 아래쪽으로 많이 열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위냐 아래냐 방향성 탐구를 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미국 고용지표 발표된 이날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었고, 그 이후로 좀 이제 매도세가 강해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세 누적되면서 쭉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이제 틀어져 있는 거죠. 이때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 거고, 딱히 제가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가 계속 추세적으로 안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단타 측면으로 이거 단기적으로 이거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가볍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봤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보는 지수는 좀 약한데, 상해 종합도 물론 지금 이 지수는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도 이걸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처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충 아마 분봉에서 보면 자세히 보일 텐데, 대충 일봉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뚫고 나와야 이제 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하방 경직성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여기 보니까 전저점 자리, 여기 지난번 박스권 하단 자리의 지지력 영향도 받고 해서, 여기서 단기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구나, 쉽게 빠지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수와는 흐름이 좀 다르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좀 있다, 그래도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잘 없나 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는 겁니다. 사실 얘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계속해서 그냥 하락 지속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어쨌든 뭐 이래저래 약하다, 그 흐름을 되돌리고 이런 건 없다 이겁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증시에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안화도 결과적으로 전고점 이 자리를 하나 둘 뭐 셋 네 번 다섯 번째, 사실상 넘어갈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해야 된다. 중국 증시가 지금 사실 중국 증시나 위안화나 어떤 턱걸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툭 잘못하면 이제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위안화가 여기서 레벨업 되면 아무래도 일단 중국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중국 증시 제가 보여드리던 그 지수도 지금 떨어질랑 말랑 여기서 지금 숨만 붙어 있는 상태고, 얘는 위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갖고 지금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 이렇게 봤는데 둘 다 막 환율들은 약세로 더 진행되고 싶어 갖고 막 안달이 났고, 주식시장들은 좀 비교적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여튼 약한 친구들은 계속 약하다. 어젯밤에 미국 유럽이 좀 올랐지만 그건 뭐 그 사람들 사정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약한 친구들이 계속 약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럽도 약한 거고요. 아직까지는요. 미국 강하다, AI만 강하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결과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어떤 잔잔한 위기의 우려 이런 것들만 조금씩 강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쭉 다 내용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르긴 하죠.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 뭐 그런 내용 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나 올랐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나스닥도 막 급등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다행히 코스피는 일단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이제 AI의 영향 절반, 또 그리고 나머지 소외된 친구들의 영향 절반,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중간적인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좀 하여튼 잘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아마 조금 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강한 겁니다. 그죠? 반도체의 영향, AI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만한 중요한 가격대다. 뭐 위험하지만 제 심증상은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그 생각은 유효한데,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뭐 꺾인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매우 강한 겁니다. 그 코스피도 오래전부터 아주 높은 변동성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하여튼 들썩들썩합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어딘가를 넘지는 못했고, 뭐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약하죠. 소외된 친구는 계속 소외되고 가는 친구는 계속 간다 이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변동성 지수들도 뭐 하여튼 비교적 안정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비교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비교적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처럼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좋다. 코스닥이 문제다 이거죠.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얘는 하는 게 맞죠. 얘는 뭐 그게 정석입니다. 근거도 있고.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환율은 뭐 계속해서 얘도 그죠. 원달러 환율도 일단은 그 65원에서 뭐 83원 이 정도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중국 일본 증시와 좀 다른 게, 코스피는 이 중국 일본 증시와 엔화 위안화는 이 환율이 정고점 넘어가려고 막 이제 거의 다 매물을 소화를 했고, 그 와중에 증시는 막 이제 막 조금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영역에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환율도 그렇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고 물론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국 뭐 엔화 위안화 영향 뭐 약간 이런 데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과 흐름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들과의 비교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중국, 일본은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최소한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턱 밑까지 차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부터 안 좋아지자,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라고 마음 먹으면은 사실 엔화하고 위안화 움직이는 것보다 이 원화 약세가 훨씬 심각하게 한 번에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죠? 원화는 아시다시피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아지는 그런 좀 극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아직까지 뭐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입니다. 그죠? N1 환율 한 번씩 지금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하향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만큼 시장이 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튀어오르면 무섭게 튀어오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튀어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 말씀을 드려봤고 하여튼 그래서 저 물가지표가 그 물가지표의 의미 뭐 그에 대한 반응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잘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좀 오늘 밤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뭐 나스닥, S&P 강하다고요. 러셀 지수가 약한 거고요. 뭐 그런 흐름 오늘 밤에도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일단 그대로 가긴 갈 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 원자재들은 그죠? 원자재들은 구리하고 금값은 계속해서 약한 거고요.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계속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 가볍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